안 보고 20에 요것만 봐요. 인레이블만. 인레이블만 본 다음에 바로 20을 뭘로 바꾸냐면 30으로만 바꿔줘요. 그래서 30으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을 30으로 바꾸는 수합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또다시 이 네트워크, IP 버전4 네트워크를 첨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블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내요.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레이블이 30으로 들어오면 나중에 여기 이제 VRF가 있어서 관련된 거를 이렇게 쏴주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P라우터나 이런 것들은 절대 네트워크 넘버를 보지 않고 뭐만 본다? 레이블만 본다. 인 레이블과 그에 해당하는 아웃 레이블만 봐서 그것만 수합해서 빠르게 보내게 된다. 근데 이 레이블 테이블 자체가 대부분 하나의 큰 AS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크질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 60만 개의 BGP 라우터를 전부 다 참조할 필요가 없고 짧은 요거만 참조해서 수합해서 바로 보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빨리 복습을 하면, 원래 라우팅 프로토콜은 라우터 분배를 하고 LDP는 라우터에 매핑된 레이블을 분배한다. 그러니까 매핑됐다는 거는 IP 어드레스와 레이블이 이렇게 매핑된 거예요. 1대1로. 그거를 서로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IP 라우트 대 쇼트 패스의 차이. 이거는 나중에 RSVP 할 때 나오는 이거. 그 다음에 페이로드 독립적인 터널링. 그러니까 페이로드가 뭐 IP 버전 4건 IP VCS건 이더넷이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터널링 뚫어갖고 다 전달이 가능하다. 네? 패스를 만드는데 LSP를 만드는데 RSVP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페레스 트래픽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IGP의 쇼티스트 코스 패스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이렇게 가는 건데 얘가 이렇게도 얼마든지 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조건에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IGP가 기본 그 쇼트 패스 코스트 기반의 패스 만들어놓은 걸 벗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융통성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 교환, 경로 계산, 시그널링 이런 순서로 진행이 돼요. 일단 우리가 RSVP를 갖다가 LSV 패스를 만드는 용도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각 노드들이 그러니까 P 라우터라든지 P 라우터들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을 서로 교환을 해요. 그래서 예약 가능한 대역폭들.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어떠한 인터페이스 가지고 있고 여기에 예약 가능한 최대 대역폭은 얼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누가 그 대역폭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면 현재 내가 얼마 정도밖에 못 쓴다라고 하는 정보도 교환을 해요. 서로. 그래서 각각의 라우터마다 이런 T 토폴로지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요. 여기에는 예약 가능한 대역폭과 링크 컬러라고 하는 거는 링크가 전용 OC3냐 아니면 T1이냐 이더넷이냐 기타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교환이 돼요. 또 이 P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거거든요. 이쪽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IGP들은 대부분 여기 R1에서 R8 갈 때 코스트가 가장 적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역폭 이런 건 관심이 없고 이 전체적으로 이게 대역폭을 갖다 코스트를 줘갖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짧은 거를 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역폭이 크고 여기는 대역폭이 작을 때 패킷들이 이런 데서 드랍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RSVP는 이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링크 중에서 대역폭을 항상 8 이상 제공할 수 있는 것만. 그래서 여기 이런 15나 10이나 8이나 10이나 이런 거는 8 이상의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 패스가 쭈루룩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패킷이 이렇게 쭈루룩 가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가능해. 야, 전체 대역폭 중에서 전체적으로 10이 가능한 거. 근데 물론 전체적으로 10이 가능한 게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 이쪽으로 7 가능하고 여기도 7이 가능해. 그러면 이쪽으로 5 잡고 이쪽으로 5 잡아갖고 반을 나눠요. 그런 것까지도 가능해요. 대역폭을. 그러니까 그러면 엔지니어링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원래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이 만들어 놓은 기본 라우팅 경영을 무시하고 우리가 임의대로 어떤 경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넥스트업을 다짝짝 지정을 해갖고 아예 가는 경로를 다 지정할 수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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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패스가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계속 RSVP를 통해 서로 교환을 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대부분 RSVP는 한 라우터에 내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대역폭을 전부 레포팅을 서로 교환하거든요. 그다가 현재 누군가 이렇게 사용하는 양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양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서로 교환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서비스가 들어와서 새로운 패스를 뚫을 때 현재 내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전부 다 레포팅해서 아까 여기 한쪽은 다 써버렸다 그러면 글로 패스가 안 만들어져요. 그다음에 아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비 경로도 만들어놔서 한쪽이 죽어버리면 다른 경로로 이렇게 우회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 그랬죠. 옵션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패스가 특별할 수도 있고 인사 같은 경우는 RSVP 시그널이라는 뜻을 나오면서 갖다가 패스를 recovery 할 수 있고 그 패스가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바뀌지는 않아요. 처음에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예약을 쭈루룩 하면 예약을 했다는 의미가 이 패스는 내가 계속 쓰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절단나지 않으니까 예약을 했잖아. 그럼 그걸 계속 쓰지. 이게 절단나면 다른 걸 쓰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니에요. 얘 목적이 주로 예약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커스터머가 골라서 커스터머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야. 네. 한 사람의 대역을 잡고 있을 때 못 써요. 그렇게 못 쓰게 한다니까. MPLS 기본이 뭐냐면 그러니까 특정 가입자한테 얘가 어떤 예약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대역폭의 예약이 필요하다면 그만큼을 가능하면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걸 계속 써요. 근데 새로운 커스터머 들어와서 그 서비스 그만큼의 필요한 대역폭을 요청을 했는데 그 대역폭이 없잖아요. 그럼 서비스 못 해요. 이게 예약 기반이야. 예약 기반.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예약한다라고 하는 뭐 RSVP 시그널이 이렇게 가고 그래서 내 예약이 가능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리저비드 됐다라는 그러니까 패스를 만들어 달라는 시그널이 가고 내가 네가 요청한 그런 대역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리저비드 됐다는 게 가서 패스가 만들어져요. 이 패스도 어차피 뭐냐면 다이내믹하게 레이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레이블은 이게 LDP에서 만든 건지 RSVP에서 만든 건지 이거에 대한 특별하게 뭐 차이점은 없어요. 네. MPLS 트래픽 엔진은 아직 이거는 이제 그냥 개관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제를 하나 나눠서 하루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여러분 트래픽 엔진도 하고 데모도 보여주면 감이 올 거예요. 데모 없이 지금 개관만 하다 보니 감이 안 와요. 두 번째 MPLS 트래픽 엔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패스트 리라우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RSVP로 패스를 이렇게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도 백업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까지 연동이 돼야 되냐면 그 립 테이블이 CF하고 연관해서 포워딩 인포메이션 베이스에다가 백업 라우트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가 죽으면 바로 CF 테이블에 백업 라우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복구 능력이 50ms 이하거든요. 이 50ms 이하라는 얘기는 바로 전송 장비들이 일반적으로 50ms 이하예요. 그 사람들 뭐 20ms 이하도 가능하다 그러지만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대부분 50ms로 복구하면 전송 장비에서 레이어 안에서 이상 없이 복구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이 기능을 일반 IP 버전 포인터 쓸 수 있지만 멀티캐스트 특히 멀티캐스트에 쓸 수 있고 IGP 멀티캐스트에는 이 기능이 없어요.